원종우 씨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과학. 예, 지난주에 2분 30초 기록을 세웠고 네. 얼마 전에 양재열 변호사가 뭐 3분 했다고 우는 소리 하던데 네. 제가 깬 것 같아요. 2분 30초. 네. 한 뭐 1분 반 정도 한 적도 있어요, 저희가. 그냥 흔적만 남기고 끝난 경우도 있습니다. 예, 뭐 복수하는 의미에서 예, 저희 팟캐스트 과학하고 앉아있는 많이 들어주세요. 예, 누적 다운로드 6천만입니다. 재밌어요. 자, 오늘 주제 뭡니까? 지난 시간에 하다가 우주 엘리베이터? 예, 그 얘기에서 이어서 일본의 과학, 우주과학 이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 일본은 참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보면 지금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네. 일본이 최근에 아니죠, 벌써 오래됐는데 그 서구 쪽에서 그 영화됐던 것 중에 과학 SF 중에 일본의 만화 상상력을 가지고 빌려와서 굉장히 많죠. 영화로 만든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공각 기동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영화로는 일본의 그 문화적 상상력을 가진 분들이 상대적으로 덜 가고 이분들이 만화로 많이 가가지고 보면 그게 일본의 실사 영화들이 기대만 못합니다 항상. SF뿐만 아니라 그게 좀 왜 그런지 저도 궁금한 데 있는데 그것은 문화적 상상력이 뛰어난 분들이 만화 쪽으로 왜냐하면 만화가 이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대박을 치면 뭐 우주소년 아톰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뭐 은하철도 999라든가 우주 형제 요즘에 뭐 그런 것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전 세계적으로 미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뭐 로봇 산업도 그렇고 우주 탐사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고요. 마징가 제트부터 그죠, 뭐 그런 것들. 그거 저는 마징가 제트가 일본하고 어릴 때는 물론 우리나라 만화인 줄 알았지만 좀 커서는 일본 만화인 줄 알게 됐는데 그게 우리나라 정도 수출된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아닙니다. 90년대에 그 배낭여행 갔다가 스페인에서 아이들이 마징가 제트 주제가를 스페인 말로 부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도 그쪽 만화인 줄 알고 있더라고 아이들이. 애들은 다 그렇죠. 뭐. 전 세계로 수출했어요. 당시. 자, 일본 만화 소재로 한. 예, 일본은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뭐 일본이 뭐 로켓이나 쏘나 잘 모르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어요. 예, 뭐 이미 50년대부터 발사체를 쐈었고 요즘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소행성에 지금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세계 최초로 소행성에 착륙을 시켰어요. 착륙을 시켰던 건 이제 하야부사 1호라고 해서 2000년대 초에 있었던 일이고 걔가 심지어는 어찌어찌 귀환까지 해서 아주 작은 샘플을 가져오기도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하야부사 2호가 가 있고 이 류구라는 소행성에 착륙을 했는데 예전에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착륙한다는 건 그냥 탐사선에 가서 충돌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내려앉았어요. 조그만 로봇 2개를 보냈습니다. 바퀴 달린 로봇을. 그래서 얘가 뛰어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해성이라고 하면 우리 이미지 속에서는 불타는 돌덩어리 아닙니까? 그렇죠.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그게 달 가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작고. 굉장히 작고. 조그만 돌덩어리가 우주에 떠다니는데 빠른 속도로 그 위에 올라탔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소행성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 경제성이 있을 것이다. 이 뭐 여러 가지 뭐 히토류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많이 돼 왔는데 일본이 지금 이 부분에서 벌써 이렇게 앞서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니 중국도 다뤘지만 중국의 그 우주 기술이나 일본의 우주 기술이 우리가 발사체를 못 만드는 바람에 미국이 못 만들게 한 겁니다. 우리가 만들 원천 뭐랄까요 엔지니어들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못 만들게 하니까 못 만든 거예요. 여러 가지 견제가 있었죠. 발사체를 못 만들게 하는 바람에 우주와 관련된 기술 우리가 한참 뒤떨어져 있죠. 굉장히 뒤떨어져 있고요. 지금 일본은 이제 이미 민간에 투자를 하는 상황이 돼 있어서 미국은 진작에 그랬지만 이번에 이제 일본에서는 우주 벤처 기업에 3년 동안 1,000억 엔을 지원하겠다고 1조 원을 밝혀서 그런 식으로 이제 민간 업체로 넘어가는 이미 흐름 속에 있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려면 아직 멀었고요. 저는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면 가장 먼저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분야가 이 분야예요. 북한 발사체를 쓰자? 그 기술이 좀 두려우든가 발사체 핵이 아니라 발사체 기술. 네네. 저희도 뭐 그런 얘기 가끔씩 하는데 발사체 기술은 또 북한은 또 그런 제약이 없으니까 우리보다 훨씬 앞서갔죠. 지금 현재로서는 앞서 있다고 봐야 되죠. 자체 기술로 인공위성 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관련해서 미국 나사가 지금 달 궤도에 우주 기지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지구 궤도가 아니라. 좀 SF 같은 얘기죠. 달 궤도에다 우주 기지를. 그거는 달 궤도에 기지를 만들어서 이제 달을 개발하고 선점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이미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10여 개국에 참여를 요청을 했어요. 구두로. 얼마 전에 그 회의에서. 달 자원 탐사를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하고 또 달에서 만약에 로켓을 보내게 되면 지구 중력이 없으니까 훨씬 쉽게 쏠 수도 있고. 그렇죠. 6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받았는데 지금 미적지근해요. 기술도 돈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도 돈도 없고 그건 사실인데 이거를 지금 조금 무리가 돼도 제 생각에는 네. 추진을 하게 되면 나중에 달에 지분이 생깁니다. 달에 지분이 생깁니다. 예, 사실 그렇잖아요. 뭐 그런 식이죠. 뭐 달에 지금 뭐 주인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돈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런 데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싶고. 달에 사람 처음에 보냈을 때 뭐 돌이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됐죠. 예. 하지만 그 기술로 이제 여기는 이제는 이 친구들은 50년 만에 다시 가서 거기 기지도 건설하고 뭘 이제 진짜로 해보려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꾸 무슨 일을 할 때 그 과학기술이 돈과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자꾸 얘기하는데 너무 신경을 쓰죠. 예. 그건 결과로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 정신이 너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민간 기업의 우주 투자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 그것 역시 마찬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당장 돈이 안 되니까 거기에 투자할 정도의 그런 마인드가 부족하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우주 분야에 우리가 빨리 투자 좀 하자 이런 얘기네 주제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정부부터 먼저 나서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고. 근데 이번에 발사체 새로 누리호라고 발사체 실험을 이제 그 75톤짜리 엔진 하나만 발사 실험을 하려고 했었는데 25일 날 하려고 했었는데 연기가 됐어요. 이건 이제 뭐 당연히 그런 건 뭐 병가지 상사하고 늘 있는 일이긴 한데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지난번 누리호 때도 나루호 때도 뭐 좀 안 되니까 굉장히 욕 많이 걸리고 그랬잖아요. 댓글에 뭐 하라 하느냐, 뭐 세금 낭비다. 저는 딴 건 모르겠는데 비핵화가 다 끝나고 나서 요 발사체 기술 가지고 북한하고 공동 사업을 해서 뭐 좀 했으면 좋겠네요. 저도 계속 그 생각하고 있고 예,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러시아나 미국과 아주 구걸을 하는데 안 주잖아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발사체 또 없애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북한 거. 예, 그럼 다 말짱. 뭐 핵과 관련한 그 미사일들 없애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종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